파티마 병원의 이념, 삶 속에서 실천하다. 두 벌의 제복.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생의 끝자락을 준비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서 하나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말기암 환자였던 그분은 70세가 넘는 비교적 고령의 나이임에도 180cm가 넘는 거구의 남성이었으며 무표정한 얼굴은 먼저 다가가기엔 다소 용기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특유의 구수한 충청도식 사투리와 여유로운 억양이 매력적인 어르신이다. 척추 전이로 침대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지만 항상 긍정적이셔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거구로 인한 목욕 지원 활동의 고난과 보람을 함께 선물해 주시는 분이셨다. 스스로를 해병대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군복에 대한 애정을 자주 이야기하셨고 군대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주셨다. 꽤나 오래전부터 군대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배우자께서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멀찍이 자리를 뜨신다. 환자분의 경험담에는 자랑이 섞여 있지만 일방적인 뽐냄이 아니라 오래 품어온 신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어느 날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유공자들에게 명예제복을 제작해주는 국가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드렸더니 눈이 반짝이시며 말씀하셨다. 그거 신청하면 나 갈 때 그 옷 입고 갈래. 말끝에 따라붙는 쑥스러운 웃음과 다소 떨리던 그 목소리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보호자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바로 신청을 도왔다. 환자분의 키와 몸무게를 재고 병원 주소를 입력하며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기다렸다. 기다림이 길어지고 환자의 부푼 기대감이 조금씩 누그러질 무렵 아쉬운 소식을 전달받았다. 그 제복은 신청부터 제작, 발송까지 최소 2달 이상, 3달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환자분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제복을 손에 쥐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하실까봐 걱정됐다. 결국 담당 부서에 급히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에게 환자분이 말기암이시고 직접 입어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드렸다. 또한 환자분이 추후에 수의로 이러한 제복을 입기를 원하는 상황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부탁드렸고 다행히 담당자분도 진심을 느끼신 듯 병원 주소와 사이즈를 다시 묻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대답해 주셨다. 사실 이 과정은 단순히 환자의 사이즈를 측정하고 신청서를 대신 보내주는 업무 차원의 행동에 그치지 않았다. 환자분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했고 그분의 마지막 바람이 사소한 기대감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담당 부서와 통화했고 늦어질 때에는 직접 사유를 듣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경로를 찾아보기도 했다. 환자분의 체력 저하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그냥 기다리면 언젠간 오겠지 라는 태도로는 그분의 소망을 지켜드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작은 절차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보호자분에게도 중간중간 상황을 공유하며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했다. 절차와 정보 공유, 행정적인 부분도 임상적인 부분처럼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것이 나의 일이자 병원에서 비의료인이 가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실감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4일 뒤 병원으로 제복이 도착했다. 환자분은 그날 힘들게 몸을 일으켜 목욕을 하셨고 정성스럽게 제복을 꺼내 입으셨다. 거울 앞에 비친 모습은 마치 저녁식이 아니라 입대식을 치르는 청년 같았다. 오랜만에 웃음을 지으시던 얼굴, 제복의 단추 하나하나 채우시던 손끝, 그 순간은 참 특별했다. 그 뒤로도 한동안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병동에 택배가 하나 더 도착했다. 처음에 신청했던 제복이 순차 배송을 통해 다시 도착한 것이다.
나 군복 2벌이나 있는 사람이네. 환자분은 장난스럽게 웃으셨고 보호자분도 웃다가 울었다. 결국 환자분은 첫 번째 제복을 입고 떠나셨다. 두 번째 제복은 지금도 가족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분이 처음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셨던 날의 눈빛, 그 눈가에 맺혔던 물기, 일렁이던 눈동자, 입꼬리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헷갈리는 미소는 아직도 생생하다. 두 개의 제복은 한 사람의 생을 명예롭게 감싸주었고 남은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이번 사례는 관리라는 단어가 단순히 서류나 일정 조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했다. 환자 한 사람의 삶과 마지막 순간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매일 만지는 정보 하나, 전화 한 통, 확인 절차 하나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연결들이 만들어내는 의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분의 바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결국 한 사람의 생의 끝을 명예롭게 감싸주는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작은 역할이나마 했다고 믿는다. 2025년 6월 24일 사별가족 모임에서 해당 사연의 유가족인 배우자분을 만날 수 있었다. 재혼 당시에도 그날 제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경험담과 제복 2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병실 보호자분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셨다. 이번 모임에도 역시 그 이야기가 나왔다. 그 당시에도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같은 병실 다른 유가족께서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멀찍이 자리를 뜨신다. 배우자분의 경험담에선 자랑이 섞여 있지만 일방적인 뽐냄과 자랑이 아니라 오래 품어온 고인에 대한 애틋함이 느껴졌다.